안녕하세요. 오늘은 274일차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정도 됐네요. 오늘 이제 12시 수업 하나가 있는데, 오늘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바로 학교 가서 그냥 과제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듣고 뭐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아무래도 과제하거나 뭐 이러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짬 시간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방금 제가 주말에 뭐 이거 얘기해야지 했던 그 주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꼭 적어 놓지를 못하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휘발돼 버리긴 하지만, 방금 딱 제가 이제 겪은 일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가봅시다. 일단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토론토에 있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 그냥 사고 실험 같은 거죠. 상상해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what if 제가 이걸 선택했다면, what if 제가 이걸 선택했다면, 인생극장처럼. 제가 방금 메일 받은 것 중에 이 헤드헌터한테 온 메일이 있었어요. 제 뭐 전용 헤드헌터는 아니고 기업에서 고용한 헤드헌터가 이제 저를 어디선가 서치해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과 이 직무에 추천한다. 그래서 그걸 쓱 봤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한 프로덕션 같은 곳에서 이제 영상 제작자를 찾고 있는데, 경력 뭐 제가 보기엔 10년 이상 된 팀장급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장급이죠, 사실은. 네, 다른 데에서 15년이면 부장급입니다, 부장급. 그래서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봉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뭐 금액을 딱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고급 외제차 한 대 정도? 네, 그 정도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레이드가 높은 고급 외제차 정도를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잡이 당연히 돈 주는 만큼 많아요. 이것도 이거 저것도 해야 돼, 실적도 내야 되고, 뭐 다른 데랑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콜라보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돈도 벌어와야 되고, 뭐 되게 많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오퍼 받았던 잡이나 혹은 제가 이제 그 지원했던 잡, 경력직 잡 지원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OK까지 떨어져서 그 연봉 협상까지 갔던 것들 이제 비교하면 조금 더 오르긴 했어요. 당연히 이제 연차가 더 올랐으니까, 그때보다 뭐 몇 년 정도 연차가 더 이제 올랐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뭐야, 연차가 올랐으니 당연히 연봉이 오르는 것도 맞는데, 이제 가끔 저는 그 연봉이 오를 때마다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 일을 제 가장 즐거운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 만드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고,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너무너무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몰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걸로 제가 일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와, 이거를 나한테 이 돈을 주고 맡긴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 금액이 점점 올라갈 때 와, 나는 뭐 특별히 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봉이 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찌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를 좀 평가절하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매 순간 매 프로젝트마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생각으로 늘 임해와서, 어쩌면 그게 제 실력이나 아니면 제 결과물을 조금씩 더 나아지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그게 아마 쌓여 있을 건데, 저는 사실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 왜 매일 보는 사람이 살이 빠지거나 이러면 잘 못 알아보듯이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못 느끼지만 외부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이렇게 연봉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는 걸 수 있죠. 그게 이제 실제로 저한테 잡 오퍼가 오거나 제가 뭘 지원할 때 연봉 협상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입증 받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그래서 이 오퍼를 그냥 받아들여서, 물론 이제 면접도 봐야 되고 이제 그쪽이랑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되고 하지만, 이상적으로 아주 희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일자리를 채용이 됐을 때, 이 일자리에 채용이 됐을 때 좀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즐겁겠죠, 당연히. 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즐겁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즐겁고, 그게 안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만큼 어떤 실적의 부담이나 혹은 뭐 어떤 뭐 압박이나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자체도 저는 뭐 마냥 즐겁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불평불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뭐 또 그러겠지만 어찌어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저는 살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삶도 저는 그냥 한국이었으면 살았을 거고, 그렇게 살면서 돈 벌고 이제 조금씩 돈을 더 벌었겠죠. 잘 모으고 아이는 잘 크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 삶이 지금 제가 여기 토론토 와가지고, 사실 지금 저는 벌이가 없이 제가 모아놨던 거, 제 아내가 모아놨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긴 자금을 가지고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학비도 내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일을 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주말에 뭐 나가서 일하고 그걸로 벌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뭐 제 아내가 혹은 뭐 저희 이제 그 지금 자금 사정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그거 안 하면은 도저히 못할 상황이다 라는 게 아니어서 너무 다행히도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에서 그 정도 연봉 받아서 생활하는 게 착실히 경력 쌓고 또 거기서 뭘 또 쌓고 해서 하는 게, 과연 내가 여기서 다시 뭐 대학원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20대 아이들이랑 한 번도 카메라 잡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확실히 제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이 영화 분야의 어떤 일들에 몰두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대본을 쓰는 숙제를 하고, 그 숙제를 할 때 한 번도 이 분야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서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될까, 미래에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년에 졸업을 하면 방금 받았던 오퍼 같은 그 정도 조건을 여기서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여기서의 그 즐거움이 한국에서의 그 즐거움과 같을까? 만족도가 같을까? 이런 고민 같은 걸 좀 해보는 거예요. 그 상상을 통해서. 이런 오퍼들이나 가끔 오거든요. 저 뭐 어디 그룹인데, 뭐 어디 회사인데, 어디 기관인데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답변을 따로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딱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간 거라서, 아마 답변 주실 분들은 그분들이 주셨고 그분들이 진행을 할 테니까 저는 굳이 답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올 때마다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연봉 협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로 했던 그 회사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내 고집이나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제 가치보다 회사가 이제 제안하는 그 금액을 받아들이고 다니기로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역사에는 if가 없다지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 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9개월 됐거든요. 9개월.
1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저희랑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좀 이제는 여기 현지에 있는 교회를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교회들, 저희 다녔던 교회, 아이 교회, 혹은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다닐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쭉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여기가 한인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는 자기 본인이 이제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꽤 오래 목회를 했는데, 주로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오면 한 6개월 있다가 가고 한 2년 있다 가고,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아쉬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상황들이다 여기는. 특히 이제 한인교회들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 또 교회 가면은 꽤나 많은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고, 그것도 커뮤니티가 크니까. 저희는 일단 집에서 한인교회까지가 너무 멀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자라는 이제 어떤 결심 같은 게 있었어서 저희는 현지 교회, 여기 이제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 저야 뭐 이제 2년 과정으로 끝날 거고,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저야 뭐 여기서 좀 더 경험을 하고 싶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나는 과연 뭘 하고 있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답은 모르죠. 그렇긴 해도 뭐랄까, 이런 상상해보는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는 여기 이제 9개월 와 있는 동안에도 내가 되게 우물 안에서 살았구나라는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국은 좁은 사회라기보다는 그 한국 이외에도 다른 모습의 다른 모양의 사회가 많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다르게 인정해주는 사회가 있구나라는 걸 이 9개월만 해도 느꼈는데, 이제 교환학생 1년 하시고 가시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환학생 1년에서 영어 얼마나 늘겠어 했는데, 사실 영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식견이나 이런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그전과는 진짜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존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살다가 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렇지 않은, 예전에 저와 비교했을 때 진짜 많이 다르고 정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받았던 이 오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제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나눠봤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굴러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발견해 보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의 여정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4일째 월요일이고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3시 넘었고요. 요즘 학교 앞에서 계속 파업을 하고 있네요. 학기 초 되면은 이렇게 파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오랜만에 셰프스 밀이 도착을 해서 그걸 좀 받아왔습니다. 디저트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와, 그리고 뭐야, 끼다랑이 있네. 빨리 지나가고. 네, 집에 가면서는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제 수업은 월요일날 딱 하나 있는 수업이고 디렉팅 수업입니다. 감독질이라고 해야 되나? 질은 좀 안 좋은 거 했으니까 감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이에요. 감독이 뭘 해야 되냐를 배워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무슨 수업을 듣든 결국은 뭔가 만드는 걸로 결국에는 이렇게 깔때기가 돼요. 저희 학교 수업은, 이 비디오 프로덕션 과정은 무슨 수업을 듣든 결국은 모여서 뭔가를 하나 만드는 걸로 귀결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해보는 건 많이 해볼수록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전 참 좋은데, 이 디렉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 학기 때 수업을 들어갔던 우리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하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얼마나 이제 허허실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인지 너무 잘 알아서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지난번 수업에 쭉 이제 이번 학기 때 어떻게 할 거고 과제는 뭐뭐뭐가 나갈 건지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까먹고 있었던 게, 그룹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건데 그룹을 미리 짜놔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놓친 건지 아니면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건지 이번 주까지 이제 그룹을 짜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을 이제 한 조만 짜왔는데, 이제 거기서 딱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일단은 제가 아직 이 학기에 좀 제대로 정신 차리질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쓰는 데만 꽂혀가지고 모든 과정이 지금 5개 과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제대로 정착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확 들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놓쳤지, 그룹 짜는 것도 놓쳤지, 뭐 하니까 아니 정신 안 차리면은 이번 학기도 또 그냥 휘르륵 넘어가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매 학기 초반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긴 한데, 매번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번 수업 때 그래도 T라는 친구한테 제가 언제 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쉬는 시간 되자마자 이제 T라는 친구한테 가서, T,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지? 뭐 하고 싶어? 같이 하자.
그 나머지 친구도 누구로 할까 그러는데 누구랑 생각해 보는데 이제 그게 겹칠 것 같은 거예요. 그 포지션이. 그 친구는 이번 이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감독을 해보고 싶고, 이게 이제 감독 수업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감독을 하면 저는 그냥 촬영을 할 예정인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촬영을 못 잘하는 친구가 있고 막 이래서 겹치면 아마 못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좀 이제 부침성이 좋은 다른 K라는 친구가 와서 우리 이제 조가 4명인데 너네도 같이 할래? 너네 2명도? 해서 이제 원래 하더니 이제 하게 돼서 총 7명이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뭐 많은 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7명이 한 시나리오 가지고 1시간 동안 수업 중에 뭔가 연출하고 해서 빨리 찍고 딱 끝내는 그런 이제 숙제가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진짜 서브고, 이제 디렉팅 수업의 이제 메인 숙제는 쇼쇼 필름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까지 아무튼 대본을 좀 써와라. 그래야 뭐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저희라는 게 지난 학기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교수님들은 저희한테 뭐 숙제 해와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할 게 없었던 게, 숙제 안 하는 애들은 아예 안 나와버리고 온 애들은 대부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막 이제 뭐만 하자 그러면 막 떠들고 막 난리치고 이런 분위기니까 알림장 적어주듯이, 자 다음 주까지 뭐 해야 되지? 누가 발표해봐. 그럼 다음 주까지는 뭐 금요일까지는 그룹 멤버들 짜가지고 이메일 보내고요, 대본 써오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더 질문 없지? 진짜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네, 그런 분위기도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요. 저는 저대로 이제 숙제도, 내일 숙제도 있고 또 오늘 숙제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또 나올 숙제, 지금 이미 나와서 제가 해야 되는 숙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해 가야 되는데, 이제 차라리 이제 혼자 하는 거면 혼자 그냥 쓱 하면 돼요. 시간 들여서. 물론 그 시간도 이제 좀 부족하지만, 근데 그룹으로 하는 건 더 어렵죠. 네, 저는 이만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참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월, 화, 목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에 있고, 화, 목은 그냥 편하게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7시간인데 딱 3시에 오면 아이도 딱 그때 하교를 하기 때문에, 또 3시에 끝나는 날은 제 집에서 뭘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용한 시간은 월요일 오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입니다. 월 오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일 나머지 이제 시간은 학교 가거나 이제 집안에서 아이랑 놀거나 혹은 뭐 그냥 있거나, 그냥 있어도 제가 막 숙제하려고 이제 막 하면 이제 애도 궁금하니까 막 아빠 뭐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빠한테 막 놀자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아져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진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네, 그래서 오며 가는 길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며 가는 길에도
나는 뭘 해야 되고 뭘 놓치면 안 되고, 이 아이디어는 뭐고를 계속 오며 가는 게 요 15분 동안 짬을 내 가지고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30분이면 3일이면 그래도 1시간 반 되니까. 그리고 수요일도 제가 오전에 팬티를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2시간 정도는 있네요. 그럼 제가 이제 말로 숙제들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들을 이제 짜내는 거죠. 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이제 9개월째 경험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유학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1번 유학 한번 와보세요.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제가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 다른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간 친구가 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교환학생은 좋대요. 막 성적에 막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생활해도 되고 하니까 나쁘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오고 싶으신 마음이 없더라도 한번 와보세요. 여행으로 오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고, 뭐 한 달 살기도 진짜 좋고, 교환학생 올 수 있으면 교환학생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시고, 유학 오실 수 있으면 유학도 좋아요. 일단 추천입니다. 오시는 것. 뭘 배울 거냐, 한국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거기 가서 뭘 배워, 거기서 배운 걸로 취업에 도움이 돼? 물론 중요하죠, 한국에서 살 때. 근데 저는 분명히 그냥 여기서 교환학생을 하던 유학을 하던 한 달 살기를 하던 여기서 얻은 경험이 여러분이 다음에 뭘 할 때, 그게 취업이든 뭐 취미든 뭐든 간에 도움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일단 오시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모읍시다. 돈 모읍시다. 돈 모으고 열심히 돈 모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나이가. 왜냐면 커리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중간에 끊기가 어려우니까, 어릴 때 1살이라도 어리고, 그러니까 1년이라도 커리어를 덜 쌓았을 때 오는 거예요. 뭐 워킹홀리데이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관련된 일이나 관련된 업종, 관련된 전공으로 뭔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면 훨씬 더 좋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오셔서 어디든 간에, 저는 뭐 토론토든 뭐 밴쿠버든 유럽이든 동남아든 미국이든 아무튼 한국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가보시는 거 추천해요. 살아보는 건 완전 다른 얘기니까 기간이 조금 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1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이제 주변에 신경 쓸 사람이 없으면 없을 때, 없을수록 자기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처럼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뭔가 그렇다 그러면 약간의 프레셔가 더 있긴 한데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더 베스트는 여러분이 뭔가를 진짜 자유롭게 하고 싶고, 고민도 더 여유롭게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더 관계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하면, 조금이라도 어리고 커리어가 이어지지 않았을 때, 커리어를 많이 쌓지 않았을 때 라도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 커리어 이제 한 3년 쌓았어, don't worry. 그거는 진짜 여러분 3년 쌓은 커리어, 3년 경력직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신입 직원 뽑을 때도 그것도 보시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데 3년 경력직, 5년 경력직 아깝긴 하지만, 그 커리어 딱 끊는 게 아깝긴 하지만, 여기 와서 얻어가시는 게 그만큼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커리어 3년 쌓았다 5년 쌓았다 그런 분들이 이미 머리에 어느 정도 여기 이 업계에 대한 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유학이나 뭐 다른 여기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들을 일하면서 찾아서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이제 큰 줄거리 안에서는 올 수 있으면 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걸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와보니까. 그리고 제 상황을 계속 겪어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1년이라도 경력이 적을 때 오면 훨씬 더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다. 물론 저처럼 경력이 많고 어떤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이런 압박이 있을 때 온다면 당연히 그걸 동기로,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그게 되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해서 하고 지금처럼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또 그런 쪽으로 머리가 또 가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경력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진득하니 쌓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도 그 시간과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같은 분야로 왔을 때. 그리고 제가 그냥 유추하기로는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10년 넘게 커리어를 쌓으셨다면 어느 정도 어떤 커리어든 그 쌓아가는 길, 뭐가 더 중요한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눈이 뜨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야를 바꿔서 진출을 한다, 분야를 바꿔서 뭐 유학을 간다, 겁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나와보면 아는 게, 한국에서 저처럼 가족들이랑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 한국에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 주변은. 근데 있겠죠, 한국에도. 근데 모르죠, 제 지인이 아닌 이상. 근데 적어도 제 지인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별의별 환경에서 다 옵니다.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애들 만나서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적은 편인데, 뭐 사회 나가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서, 혹은 이미 본국을 떠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서 다양한 문화 배경,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이 9개월간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볼 만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숙제는 많지만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두서없는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뿅.